어차피 밑줄 칠 거라서 여기다 안 적어놨거든요. 자, 187페이지 2번 보고기간 말에 외화환산 방법 있죠? 여기도 여러분 일단 회차 먼저 적어주세요. 자, 85회 2. 그 다음에 92회 3-2. 85회 2, 92회 3-2. 이 3-2는요, 나중에 훑어보시면 우리 예전에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기말에 평가 안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법인세에서. 그건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92회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갑자기 뭐 선수금인가 선고금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나오면 평가 안 하는 게 핵심이야, 그냥. 이렇게 말로 때우고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 결산에 그 외화 환산 하라고 할 때 꼭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8회 5.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칸에 화폐성 외화 항목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 화폐성 외화 항목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환산 방법 있죠, 여러분들? 환산 방법. 자, 환산 방법은요, 마감 환율에 밑줄 치시고, 마감 환율. 그래서 우리가 매매 기준율로 평가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원칙이 외화 환산, 이익하고 손실은 영업의 수익이었죠. 영업의 수익 비용이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외화 차이 인식은 단기 손익에 밑줄 치시고. 자, 결론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기말에 환율로 평가하고 그걸 영업의 손익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맞죠? 그럼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평가 안 하죠. 그죠? 근데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한다. 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발생일의 환율로 내버려둬라라고 이렇게 하면 될걸?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게 아래에 비화폐성 외화 항목이에요. 자, 거기 비화폐성 외화 항목에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환산 방법의 거래일의 환율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래일의 환율, 이게 뭘까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외환 차이 인식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일의 환율로 평가하라라는 건 내버려둬. 이 뜻이에요. 그냥 거래일의 환율로. 그렇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다고 내게 돼 있어요. 물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도 출제하지만 이렇게 장난도 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래에 있는 공정가치로 측정이에요.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파생상품 중에,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거여서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파생상품 중에요. 우리가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참 어렵죠. 현금 흐름 위험회피.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에요.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이 오를 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날까요? 환율이 내려갈 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날까요?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야 단기 순이익이 높을까요? 환율이 내려가야 단기 순이익이 높을까요? 올라가요. 맞죠?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환율이 올라야 환율 곱해지는 게 매출에 환율 곱해지는 게 높잖아요. 수입하는 건 주로 국내산만 수입하고 그러면 원화로 결제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우리 회사가 뭔가 불안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예상해. 맞죠? 그럼 손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은행하고 약정을 하잖아요. 은행하고 약정을 할 때, 이 정도 느낌만 가지세요. 은행하고 약정을 할 때요. 내가 혹시 지금 달러당 1,300원인데 나중에 한 달러당 1,400원, 1,200원 정도 떨어질 것 같아. 맞죠?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 손해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약정하기를, 달러당 1,300원으로요, 해당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할게요. 라고 약정을 해요. 맞죠? 약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올라갔는데, 그럼 올라간 환율로 평가는 못해요. 이미 당초 은행하고 약정을 그렇게 하긴 했거든. 1,300원으로. 맞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350원 올라간 거예요, 오히려. 나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질 줄 알았거든. 맞죠? 알고 보니까 환율이 50원 막 올라간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1,350을 곱해야 되는데, 1,300 약정하는 환율은 1,300원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아야 돼. 맞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손실 났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건 그래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지만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라는 걸 배우셔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외우시게 하면 돼요, 원칙은. 그래서 어디냐면 거기 비화폐성 외화 항목 밑줄 치셨죠? 근데 아래에 보시면 혹시 공정가치로 측정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 공정가치로 측정에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말이에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이다 라는 뜻이에요. 방금 밑줄 친 두 개가. 오케이?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거래일의 환율 쓰면 안 되겠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애니까 공정가치 은행하고 약정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환율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밑줄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금융업은요. 그 비금융업이면 그냥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줄 오른쪽에. 자, 평가 손익이 단기 손익일 때는 오른쪽에 단기 손익. 이건 금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말 문제 대비 여기는 실기로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아래쪽에 금융업이 아니면 그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일단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중요한 게 187페이지. 거기 제2절 법인세 회계 보이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건 또 뭐냐? 법인세 회계라. 법인세도 짜증나는데 회계도 법인세 나와? 네, 회차 불러드리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드실 거예요. 회차가 4개나 있어, 4개. 거기 제2절 법인세 회계에다 적어줘요, 여러분들. 자, 85회 3. 85회 3. 그 다음에 92회 4. 그 다음에 94회 2. 95회 3. 다시 한번 85회 3, 92회 4, 94회 2, 95회 3 이렇게 짜증나 갑자기 잘 나오는구나. 여기는 말장난을 조심해요. 말장난이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있죠. 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가지고 회사는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을 계상을 해야 돼요. 맞죠? 원래는 이게 회계상 이익이잖아요. 질문. 회계상 이익은 발생주의로 돼 있어요?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돼 있어요? 회계상은 회계가 발생주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인세고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회계의 법인세 회계를 배우는 거 지금 법인세가 아니라 회계상 이익은 발생주의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일단 법인세를 회계상 이익으로 계상을 해야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산 조정은 더하고요. 그죠? 일단은 그냥 법인세 비용이 나와야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나오니까 일단은 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건 법인세가 아니라 회사가요. 그죠? 가산 조정을 일단 더하고 법인세 비용 계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산 조정은 더하고 차감 조정은 빼잖아요. 이걸 우리가 세무 조정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했죠? 근데 우리가 다시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은 소득 처분이 3개가 있죠. 물론 가산 조정은 유보, 기타, 사유주력이 3가지가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차감 조정은 마이너스 유보, 기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소득 처분 있잖아요. 그 소득 처분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해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법인세에 따라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인세 회계가 왜 나왔냐면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게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그럼 법인세 비용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는 계산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는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가 아니라
표정이 언제 옵시다.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가 아니라 권리후 확정주에 따른 법인세단 말이에요. 알죠? 근데 우리가 회계 입장은요, 회계 이익 발생주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 발생주를 하고 싶어. 일단 요 취지예요. 일단은. 표정 안 좋으시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 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세대상 소득인데 이 과세대상 소득은 권리후 확정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권리후 확정주의. 그렇죠? 그러면 장부에 여러분들 회계는 권리후 확정주의에 따라 사는 게 법인세법에 사는 거고 지금 법인세 회계잖아요. 법인세 회계니까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이익, 즉 발생주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 발생주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돼. 왜 이 법인세 회계를 해야만 하는지 아셨죠? 일단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자, 그럼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 플러스 유보하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요 가산 조정에는 여러분들 플러스 유보가 있죠. 일단 다른 거 무시하고. 그렇죠? 이 플러스 유보는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차감 조정은 우리가 차감 조정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차이다라고 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법인세 말고 회계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차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보는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회계에서요. 법인세 말고. 알죠? 근데 기타하고 사일출은 추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걔네들은 영구적 차이다라고 해요. 영구적 차이는 어차피 기간에 걸쳐서 비용 안 잡아도 돼요. 영구적이니까. 한 방에 나누어서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뭐 4년에 걸쳐서 추인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감가상각을 4년 동안에 취득원가가 4년 동안 비용 배분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되게 엄청나게 어렵게 되진 않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법인세를 발생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외워주세요. 자, 여기. 자, 외워주셔야 돼.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여기가 핵심이 여러분들, 여기. 여기. 할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여기는 한하고 할을 구분하셔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저기 화면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단기에 플러스 가산 조정 있죠? 알죠? 여기는 일시적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만 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산한 차이예요. 가산한 일시적 차이. 이거는 잘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가산한 일시적 차이죠. 올해는 법인세에 가산한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다라는 건 미래에 세금을 덜 낼 차이죠. 지금 당장이야 이 가산 조정만큼 법인세를 더 내지만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에는 세금을 덜 내는 차이를 불러오잖아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니까. 알죠? 그래서 지금의 가산 조정은 미래에 세금을 덜 내게 한다라는 걸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차감할 미래에는 덜 낼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차감할 미래에 덜 낼 세금.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계정과목 외워주셔야 돼. 분계도 내긴 합니다. 한 번 내서 한 번. 물론 그 분계 실기 말고 계산 문제로. 그러면
미래에 덜 낼 세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산의 요건이 뭐가 있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죠. 왜냐면 지금 현재 미래의 세금을 절감시키는 것도 우리 원가 절감도 경제적 효익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일단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일단 그래서 자산이다라고 해요. 일단 미래의 경제적 효익 원가를 절감하니까 법인세를 절감한 효과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법인세를 절감한 효과니까 일단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미래니까 얘는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합친 거야. 자산, 법인세, 자산. 미래의 원가를 절감하니까 자산이고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니까 법인세 자산. 미래니까 이연 붙인 거예요. 사실 다 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라고 불러요. 이거 용어 장난쳐요. 좀 이따가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럼 낚시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일단 용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 있죠. 여기 마이너스 유보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한 일시적 차이. 한은 단기잖아요. 단기. 차감한 일시적 차이. 맞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내지만 미래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죠.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기 때문에. 가산 조정으로 미래에 추인된다라는 건 그만큼 미래에 세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아이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는 세금을 가산할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리가 가산할. 그래서 꼭 문구 할 잘 보셔야 돼. 한인지 할인지. 알죠? 한은 단기형이고 할은 미래형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죠. 가산할이니까. 미래에 더 낼 세금. 그럼 더 낼 세금이다라는 건 미래의 의무잖아요. 의무. 맞죠? 의무죠. 세금을 더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채 정의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 우리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것.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잖아요. 법인세 더 내게 되니까.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용어 정리요. 그래서 미래에 세금을 더 낼 의무가 생기니까 부채예요. 용어.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를 더 내는 효과니까 법인세 부채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당장에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연 법인세 부채다라고 해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네,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요걸 알고 계세요. 이거 하시려면. 알죠? 이게 여기 이제 법인세 회계니까. 여기서 일단 용어부터 먼저 정리해요, 이거. 알죠? 그리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 사례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하고 끝내면 큰일 나지. 자, 화면 보시죠. 자, 뭐냐. 자, 여기 회계상 이익이 X1년도에 10만원이래요. 그죠? 여기 회계상 이익이죠? 회계이익. 요건 발생주의. 요거 가지고 우리 회사는 일단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 12월 30일 날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발생주의. 자, 근데 우리가 이 입금불산입이 뭐라고 좀 생각해 주시냐면 요때 재고자산 평가감이 나온 거예요. 평가층. 우리 재고자산 평가증은 세법 입장에서 볼 때 장부가 많이 적은 거잖아요. 장부상 금액이 많다가 평가증이죠. 그렇죠? 이건 바로 미래에 바로 추인돼 버리잖아요. 오케이? 자, 배웠죠? 그래서 얘가 2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요 입금불산입은 우리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1년도에 과세대상 소득은 8만 원이죠.
8만 원. 그럼 이 8만 원은 뭐예요? 과세대상 소득이니까 이건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예요. 음.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법인세율은 20%래요. 맞죠? 그러면 이 법인세 부담액 16,000원 있죠? 그럼 이 16,000원은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이에요?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이 되는 거예요.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우리가 보세요. 그럼 지금 법인세율이 20%잖아요. 그럼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건 회계상 이익은 10만 원이죠. 응? 회계상 이익은 10만 원이잖아. 그럼 이 10만 원의 20%인 야, 2만 원이 회계 손익계산서상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 아니니? 이렇게 보겠다라는 법인세는요. 법인세 말고 회계상 법인세, 회계상. 맞죠? 이 10만 원에 대응된 20%가 맞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죠? 그럼 보세요. 분계 있나? 자, 일단 여기 보실게요. 일단 요 무시. 일단 요거 무시. 얘부터 할 거예요. 얘부터. 보세요.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원래 얘 띄우고 얘가 바로 났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회계처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요 법인세 부담액은요. 얘가 지금 12월 31일 나온 거잖아. 12월 31일. 왜냐면 회사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거 회사 계산이에요. 왜냐면 단기 순이익이 아직 안 나와. 법인세 비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 법인세 비용 아직 안 나와요. 이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아직 안 나오지.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요게 회계상이에요. 회계상. 16,000원. 회계상 분계 끊는 거에 X1년도 기말에 했죠. 일단, 법인세 부담액은 당연히 우리가 법인세 부담, 회계상 법인세 부담액을 내는 게 아니라, 맞죠? 실제로는 우리가 세무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즉,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16,000원을 내긴 하는 거지만, 장부에 기록할 때는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로 기록하고, 낼 때는 그냥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 내고, 맞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죠?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 법인세 부담액은 우리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잡아요. 미지급 법인세 또는 미지급 세금. 그렇죠? 그럼 얘는 8만 원 곱하기 20%인 16,000원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2만 원이죠. 요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지금 재고자산 평가 중이니까. 맞죠? 그러면 요 X1년 12월 31일에서 볼 때 마이너스 유보 2만 원 있죠? 맞죠? 요 2만 원에 20% 있잖아요. 맞죠? 요 세율 곱한 거 있죠? 아니, 곱한 거만큼은 미래에 낼 세금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세금을 줄이지만 미래에는 세금을 늘릴 거잖아요. 요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고 여기에 2만 원 곱하기 20%인 4,000원만큼 우리가 더 낼 세금이죠. 더 낼 세금. 그럼 발생주에 따르면 야,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건 16,000원이지만 발생주에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 4,000원이면 총 발생은 2만 원 했네.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요 만 원, 10만 원에 따른 20%.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더 낼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뭐라고 해야 돼요? 부채해야지. 이연법인세 부채. 그렇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세금을 또 덜 내지만 미래에는 그만큼 더 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적어요. 그렇죠? 그럼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1번. 무조건 미지급 법인세.
그렇죠. 요건 당연히 세금은 우리 법인세법에 따라서 내야 되니까 예정 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이연법인세 부채나 이연법인세 자산. 지금 부채니까 대변에 적었지만 얘가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충 한도 초과 아이고 색깔 좀 같은 걸로 해볼게. 얘가 만약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예요. 대충 한도 초과예요. X 1년도에. 그럼 이때는 플러스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때는 얘가 플러스 2만 원 되겠지. 맞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20%니까 이때 2만 4천 원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다 새로 적으면 그러면 이 대충 한도 초과는 X 1년 12월 30일 입장에서 우리가 2만 원에 지금 당장 플러스 유보니까 2만 원에 20%인 4천 원만큼 더 내고 있는 거죠. 맞죠? 하지만 미래, 물론 X2년도가 되겠죠. 얘는 X2년. 미래 이렇게 할게요. 미래 마이너스 6으로 추인되잖아요. 바로 2만 원 곱하기 20%인 4천 원 마이너스 4천 원이니까 얘는 세금을 절감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단기의 법인세는 현금으로 단기의 법인세는 권리무 확정주의로 2만 4천 원 내는 거죠. 2만 4천 원이 되겠지. 여기가 12만 원으로 바뀌니까 이때가 2만 4천 원 되잖아요. 2만 4천 원. 맞죠?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법인세를 더 내지만 미래에는 이 마이너스 2만 원에 법인세를 곱한 건 4천 원만큼 덜 낼 세금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총 발생한 2만 4천 원을 내야 되지만 4천 원만큼 법인세 덜 발생하자 미래에. 그러면 총 우리가 회계에 따라서 발생한 법인세는 2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비용 여기가 그럼 2번 여기다 적게 2번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적겠죠. 이거 분기 안 내요. 미리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2만 원 곱하기 20%인 4천 원만큼은 법인세 절감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뭘 적냐면 법인세 비용 2만 원. 얘는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놈이에요. 손익계산서 IS요. IS의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상 이익이 발생주의니까 회계상 이익인 10만 원. 여기에 20%가 대응돼야지 무슨 8만 원에 20%가 대응돼야 되니? 여기 권리무 확정주의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에 20%인 요게 정확한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다라는 거예요. 요 미지급 법인세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권리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논리는 회계상 이익이 같다면 내야 될 법인세도 법인세 회계상 법인세 비용 같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논리예요. 약간. 되셔요? 자, 그랬다가 좀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랬다가요, 이제 좀 다 지울게요. 그랬다가 이제 X2년도가 됐어요. X2년도가 되면 다시 여기다 쓰면 얘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증 그리고 얘가 회계상 이익 발생주의 근데 요거는 세법상 소득이고 요거는 권리의무 갈게요. 일단 그럼 결론적으로 요건 다시 이제 입금산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과세대상 소득은 이제 12만 원이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12만 원. 여기에다가 20% 곱한 2만 4천 원의 세금을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3개월 뒤에 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알려주긴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회계처리. 일단 미지급 법인세는 실제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내긴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을 적고자 하는 거 발생주에 따라 그게 결론이에요. 24만 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X 1년 말 입장에서는 미래에 2만 원의 20%만큼 더 낼 세금이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지금 내고 있는 요 2만 4천 원은 우리가 2만 원 더하기 이제 4천 원.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X 2년도 입장에서 이제 더 낼 세금이 아니라 더 내고 있는 세금이에요. 요 년도 입장에서는요. X 1년도 말 입장에서는 요것만큼 나중에 미래에 추인되니까 2만 원의 20%만큼 더 낼 세금이다 해서 2연 법인세 부채라고 붙였지만 되세요? 그럼 지금 요 2만 4천 원에 4천 원 더 내고 있잖아요. 더 내는 세금. 맞죠? 그러면 요 2연 법인세 부채 효과는 없어지는 거, 소멸된 거예요. 맞죠? 더 낼 세금인데 더 내고 있으니까 소멸시켜야지. 이때는 의무로 잡았지만. 그럼 더 내고 있으니까 의무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2연 법인세 부채를 까요. 4,000원만큼. 요 대변에 있던 2연 법인세 부채 차별을 까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발생주 입장에서 내가 24,000원을 법인세로 내고 있지만 총 24,000원을 법인세로 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법인세 효과를 지우면 결론적으로 회계사항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세 비용은 둘 다 20%니까 요거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 요 발생주 회계상 이익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똑같은 20%인 20만 원 돼야지. 2만 원이 돼야지 무슨 여기는 16,000원, 여기 24,000원 요거는 우리가 법인세다.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만약에 시험에서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이 뭐냐면 일단 법인세 내야 될 걸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 법인세법에 따른, 그렇죠? 근데 이제 미래에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 낼 세금이면 이연법인세 부채 잡고요. 우리 시험에 X 2년도 안 내고 X 1년도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고 만약에 미래에 덜 낼 세금이면 이연법인세 자산, 알죠?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으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자세한 건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이게 주로 말 문제 위주로 나오지 계산 문제 잘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갑니다.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자, 밑줄 좀 칠게 일단은. 그리고 요거 설명 좀 할게요.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하면 뭐냐?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하고 부채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인지 덜 낼 세금인지 표현하는 거니까 미래죠, 미래. 맞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 세율로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끔씩 세법 개정 그거 미리 공시하거든요. 세법 그 법인세 개정될 거라고. 맞죠? 지금 당장은 20%지만 만약에 미래에 요게 법인세율이 18%라면 18%만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더 낼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래에 덜 낼 세금, 더 낼 세금이니까 당연히 미래 세율로 판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는 지금 당장 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미래에 세율 곱한 걸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율 곱한 걸 내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는 단기 세율로.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제대로 된 이유 설명드리고 야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제대로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연법인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때 이연법인세 부채 잡았죠. X 1년도 말 입장에서. 맞죠? 그러면 요 4,000원만큼은 X 2년 회계 처리는
얘가 이제 X2년도 세금은 요 X2년도 세금은 X3년 3월 31일까지 내는 거잖아요. 맞죠? X2년도의 세금은. 그럼 X1년도 말, 이게 X1년도 말이에요. 그럼 말 입장에서는 만기가 1년을 넘어요. 맞죠? 올해 X1년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요게 만기가 1년 3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1년 넘으면 기간이 당연히 현재 가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지만 우리가 무조건 결산 조정 사항만 있어요. 신고 조정 사항도 죄송해요. 무조건 신고 조정 사항만 있어요. 결산 조정 사항도 있어요. 결산 조정 사항도 있죠. 우리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송금 먹을 시기를 미래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뭐라고 할까? 만약 감가상각비래. 그럼 감가상각비는 X1년도에 자산 취득했어.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잡아.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결산조정상에 X2년도 회사가 감가상각 저거 듣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결산조정상이면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를 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회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가치 하지 않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논리예요. 그렇죠? 회사가 시기를 의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X2년도 말에 적는 게 아니라 X4년도에 적을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야매로 하면 자, 저 세금요 현재 가치로 내면 안 될까요? 한번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야매. 그렇죠? 갔을 때 사장님, 세무사장님, 저 현재 가치 했는데 이걸로 세금 내면 안 될까요? 미친 새끼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건 야매. 자,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188페이지 가죠. 자, 밑줄 치고 문제 풀고 쉴게요. 자, 거기 맨 위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있죠? 거기에서 세무조정에 가산조정 유보에 밑줄 치시고 가산조정 유보. 그 가산조정 유보는 단기다라는 뜻이 단기에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나오면 이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 첫 번째 칸. 그럼 단기에 플러스 유보가 나오면 얘는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니까 미래에는 덜 낼 세금이죠.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니까 가산 할이에요? 차감 할이에요? 차감 할이 되겠죠. 조심해야 돼. 항상 우리 할은 미래형이에요. 단기에 플러스 유보란 미래에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밑줄 여기 차감 할 일시적 차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정 과목은 당연히 미래의 세금을 절감하는 거니까 이때 자산 효과죠.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에 밑주시고 계정 과목.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 자, 이건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설명하면 될 거예요. 말로 설명해도. 아까 우리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미래의 세금을 절감해주는 차이다라고 했잖아요. 미래 세금을 절감할 거다. 그럼 미래의 세금을 절감하려면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많아야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세금을 미래에 절감할 거면 당연히 미래에 과세할 소득이 있어야 거기에서 절감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미래에 과세 소득이 없대. 절감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 오른쪽 밑줄. 실현 가능성. 자, 두 줄 밑줄입니다. 가로까지 밑줄 차 이해가 돼요. 자,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 상태표에 반영한다. 그럼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게 뭐냐? 미래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과세 대상 소득이 빵이야. 절감한 효과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이고. 자, 이제 아래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 밑줄. 두 번째 칸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 밑줄 주시고.
그럼 얘는 단기에는 우리가 세금이 줄죠. 마이너스 유보니까. 하지만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에는 세금을 더 내. 맞죠? 플러스 유보, 가산 조정으로 미래에 추인되니까. 미래에는 더 낼 세금이죠. 맞죠? 그럼 더 낼 세금이니까 우리가 가산할이 돼야 돼. 가산할? 밑줄?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자, 그럼 미래에 더 낼 세금이다라는 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나가는 거잖아요. 의무가 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 과목 이연법인세 부채 밑줄 치시고, 자, 근데 오른쪽에 실현 가능성 밑줄.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유지. 이것도 뭐 개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미래에 적자가 나요. 미래에 적자가 나. 미래에 적자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난대. 그러면 미래에 더 낼 세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자가 많으면 더 낼 세금 효과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자산의 일로 따지면 똑같이 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인식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채권자면 대손 추정해야 안 해요? 채권자면. 추정하죠. 1%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을 자산은 항상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 때문에. 우리 그래서 예전에 우발자산 인식하는데 우발자산은 확실할 때만 인식하는데 우리 충당부채는 매우 가능성이 높으면 바로 잡으라라고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보세요. 그럼 채무자가 부채죠. 그럼 채무자는 대손 추정을 할까요? 채무자가 대손 추정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 뛰어먹을 것 같은데? 미친놈이 이거? 그래서 부채는 실현 가능성 요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부채 잡게 돼 있어. 저기에 안 가시면 그냥 보수주의니까 야 자산을 잡으면 보수주의에 따르면 이익이 올라가잖아. 닥쳐라. 확실할 때만 잡아. 그렇죠? 근데 부채는 우리 이익하고 반비례였으니까 부채는 잡아야 그래야 이익이 줄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알죠? 자, 그리고 3번 법인세 회계 특정 있죠? 자, 가로 1번에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세요? 요게 우리 방금 사례까지 요 미지급 법인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미지급 세금이요. 그럼 미지급 세금은 올해 연도 세율로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밑줄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 즉 단기에 세율 세법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자, 다만 가로 2번. 자, 뭐냐면 거기 제목의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그럼 얘는 미래잖아요. 미래. 그래서 미래니까 당연히 얘는 미래 세율 세법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굵은색만 밑줄 미래의 예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개정된다는 시행령의 공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회사가 마음대로 우리가 기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플러스 유보 적는 걸 결산조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돼야 된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한지 계속 검토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표시. 뭐냐면, 어디냐면, 가로 2번에 있죠. 가로 2번.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산하고 부채는 원래 퉁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어. 왜 퉁치면 안 되냐? 삼성전자는 종속회사가 많겠죠? 프랑스에도 우리 미국에도 있을 거고 중국에도 있으면 그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내야 될 세금하고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 퉁칠 수 있어요? 중국 가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퉁쳐서 낼게요 하면 또 맞는 거야. 감옥에 갇히는 거야. 재미없어? 그죠? 그래서 원래 상계 못해. 근데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종속기업이 없어. 그럼 종속기업이 없으면 우리가 퉁칠 수 있겠죠. 종속기업이 없다라는 건 어디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고 어디서는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퉁칠 수 있거든. 과세금이 퉁쳐? 우리나라에서. 알죠?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어디 있냐면 가로 2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보이시죠?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됐다. 맞죠? 동일한 과세 당국이라는 거 그냥
종속기업이 없이 그냥 우리나라 기업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외국에 해외 종속기업이 없어. 아셨죠? 그러면 퉁쳐서 낼 수 있거든. 알죠? 그래서 밑줄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이제 상계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과세다가 그 말에 연결 종속 해외 종속법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실제 죄송한데 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제가 여기다 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죠. 음, 여기 있네. 이게 3번이야, 3번. 그러니까 하나 안 배웠어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세무조정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 왜냐면 지금은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안 준 것도 있어요. 시험에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안 주거든요. 몇 번일까요? 자, 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제목이 차감할 이적. 차감할. 조심할게. 미래형이 차감할이니까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현재는 뭐예요? 플러스 유보지.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 현재 플러스 유보가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는 어차피 차감할이니까 미래의 과세상 소득을 줄이는 차이죠. 맞죠? 그럼 얘는 이연법이 자산이자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니까. 덜 낼 세금이면 그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덜 낼 세금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을 해야 절감하는 차이가 있죠. 그 소득에서 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번은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세무 기준액보다 크대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단기에 플러스 유보에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지. 세법상 자산이 장부상 자산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자산의 평가가 회사가 많이 평가했으면 세법상 자산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죠.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그러면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럼 얘는 미래 어떻게 돼요?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럼 얘는 미래 플러스 유보니까 뭐예요? 미래 더 낼 세금이니까 더 낼 세금이면 이연범위에서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 근데 자산을 했으니 이번이 틀린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3번은 그냥 그냥 3번은 무시하시고, 맞죠? 우리가 다 알아서 푸는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은 맞겠죠, 당연히. 일시적 차이는 원칙적 이연법이 잡으라며. 되셨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풀어볼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냐? 92, 94. 얘는 95회였나? 95?
아, 방금 했던 거구나. 94회. 응, 여기 4번이요, 여러분, 4번. 계산 문제는 내일 설명드리고, 숙제 내면서 설명드리고. 딱 봐도 답은 나오죠, 여러분들. 뭐, 이건 말장난은 아니네요, 그죠? 딱 봐도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이죠, 2번. 자, 1번은 아까 했죠. 2연 들어가는 애들 미래 세를 조용한다. 요 말이에요. 당의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이게 뭐냐면, 나중에 미래 세금을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우리 아까 봤었지만, X2년, 근연도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소멸이 되죠. 절감하는 게. 그게 회수되는 시점, 미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부채였죠. X2년도가 되면 그 부채 효과가 사라졌잖아요. 소멸. 더 내고 있었으니까, 의무가 감소. 그렇죠. 그래서 회수될 기간이다. 회수될 또는 의무를 더한 거. 미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단기법인세지. 단기세를 조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우리가 일시적 차이가 미래에 소멸하자. 아까 X2년도로 따지면 미래에 더 낼 세금이었는데 X2년도에는 더 내고 있으니까 소멸했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 미래세를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어요, 여러분들. 15분 쉴게요. 좀 많이 했으니까.